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분석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환율 상승에 따른 이 수출주의 향방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환율이 지금 1,300원 선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원화가 많이 약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56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진짜 20년 전이죠. 세계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 최고 가격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게 달러 강세의 이제 가장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달러 강세는 뭐 달러 이외의 모든 화폐에 대해서 지금 강한 그런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1,291원을 기록을 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1,280원대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을 만큼 계속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기존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2% 정도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뭐 10% 가까운 그런 절하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유로화도 8.5%,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절하폭이 적어서 6.8% 정도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마 달러와 강세는 아마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외 여건의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서 뭐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4월 CPI 같은 경우 이제 8.3%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11%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40년 만에 가장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향후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빅스텝 인상을 뭐 계속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만 안 된다 뿐인 거지 뭐 빅스텝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여러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를 같이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흥국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경제는 좀 불안정한 요소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투자되어 있던 자금이 해외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를 뭐 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관광 관련된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지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관광 사업 분야의 수입이 상당히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런 상황, 뭐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의 정정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경제 규모는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에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가 좀 꼽히고 있는데 그간 주요 수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는다라고 보시는 게 봐왔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 기업들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금이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환차익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내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좋아진 경우들을 보면 뭐 대부분 환차익 관련된 이익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원화 약세가 뭐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경쟁 국가다 수출 이제 경쟁 국가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보다 절하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12%대는데 우리나라 뭐 8%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 외에 뭐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대해서만 뭐 위안화도 7% 정도 이제 절하가 됐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국내가 8%, 뭐 1% 정도 더 차이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 원화가 특출나게 절하가 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그렇게 강한 그런 뭐 모멘텀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금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 물가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국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국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 경제에는 상당한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비용들이 그러니까 수입 관련된 물가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계속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지금의 기업 실적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일단 만약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가의 상승분을 판매 가격의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 중심으로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니까 수출주를 사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권이 지난 3월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수입 축소가 야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국의 수출 제조업체에는 어떤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타격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 뭐 달러 강세를 최근에 보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수입 물가는 다소 조금 안정되는 그런 측면은 좀 분명히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물가 상승이나 또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관련된 현지 공장들을 많이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미국에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공장을 기존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공장을 이제 신설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미국 관련돼서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은 뭐 미국이 이렇게 담을 싼다라고 해도 상대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이렇게 대기업들의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업들의 이제 투자 여부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 관련된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뭐 상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투자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국내 생산 부분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업계 상황은 어떤지 관련주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이죠. 제가 뭐 고점 대비로는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철광석 관련된 뭐 얘기가 뭐 오늘 신문에도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철광석 같은 경우 철광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가격이 좀 안정화는 찾고 있지만 유연탄 부분은 여전히 가격대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철강 가격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대에서 관련돼서 좀 지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게 뭐 조선이나 자동차주가 올해 이제 환율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뭐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원가 부분도 상승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후판 가격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후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후판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만드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철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련된 강철 이제 철판 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과 다르게 뭐 기존에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 거에 대해서 뭐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뭐 수출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비용을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국내 뭐 관련돼서 뭐 수출 관련된 기업도 많이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국내 내수에서 필수 소비재 관련 쪽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전가가 수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국내 가격에도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식료 관련 쪽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보다는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음식료죠. 네, 그렇죠. 같이 이제 관심을 보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수출 관련된 기업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국내 내수 기업이 나쁘냐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별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환율의 등락이 제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환율의 등락보다는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뭐 가격 올라가는 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뭐 수시로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인상은 용인하는 상황이지만 과연 가격 인상이 용인할 수 있는 상황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품의 이제 상품성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품 가격에 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뭐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중저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인식을 갖게 되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저가보다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ESG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물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대는 높게 형성이 되지만 향후에 뭐 탄소 배출권이나 지구를 뭐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계속 판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쪽으로도 향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근에 좀 이게 대부분이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뭐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은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풍력 관련된 뭐 국내 대표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발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타워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풍력용 타워를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뭐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내에 신재생 자립과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내에 관련된 생산 시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내 발주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작년에 이제 인프라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향후에 신재생 관련된 그 이제 산업의 투자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도 있으니까요. 이러면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시장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고환율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네.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달러를 살 수도 있고 네. 엔화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엔화를 좀 사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같은 환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환매매 같은 경우 일반 분들이 좀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저점이다 그러면 뭐 조금씩 모으시는 거는 뭐 나쁠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외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